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가지고 중국 소식 2탄으로 중국의 중난시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국가공정국의 그 공정원 중국에 이제 원사라는 게 있는데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업적을 가지신 분들한테 그 원사 위엔시라는 칭호를 주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국가과학원에도 그 칭호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공정원에도 그 칭호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공정원의 의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원 소속의 원사 위엔시인데 이름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종남산, 중국으로 이름은 중난산인데 이분이 2003년도죠. 그 페이디엔, 중국말로 페이디엔은 뭐냐면 페이디엔싱 페이엔 해가 비전형적인 폐렴, 즉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폐렴 증상이 아니고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폐렴이 페이디엔입니다. 페이디엔싱 페이엔. 그때 페이디엔 사스 때 이분이 직접 몸소 사스 현장에 들어가셔갖고 진두지휘하고 그러고 정말 열심히 그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스 환자들을 돌보면서 밤낮 주야로 열심히 해서 약 한 200일 정도 그 전쟁을 치르면서 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주 명망이 높습니다. 종난샨이라는 분이 뭐 제가 오늘 조사했는 자료에 의하면은 중국의 원사들 숫자 뭐 이렇게 자료는 있긴 있는데 카메라상에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숫자들이 카메라에 나오나? 나오긴 나와요? 근데 뭐 자세히 안 보이더라도 이렇게 숫자표들이 있는데 이 숫자들이 뭐냐면 중국의 각 지역, 각 성에 있는 원사들의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원사, 공정원 원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위쪽에 뭐 소개도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 분야, 화공, 그리고 에너지, 토목, 환경, 농업, 그리고 의학, 그리고 공정관리 분야에 있는데 북경시가 제일 많네요. 187명. 그리고 제가 대학을 보내고 있는 중국의 천진시에는 9분이 계세요. 9분이 있는데 의학 쪽으로 좀 4분이나 계십니다. 천진에 의대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난카이 다슈에. 어쨌든 간에 왜 이 말을 하냐면 쪽난산이라는 분이 정말 유명한 국가공정원의 원사인데 이분이 이번에 인터뷰를 하셔갖고 이제 중국에서 정통한 소식통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스가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하기 전에 중국도 이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짓 정보들이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 많죠. 근데 중국도 이 사람 쪽난샹과 관련된 가짜 뉴스로 이거는 쪽난샹 선생이 했는 말인데 쪽난샹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공황을 불러일으키니까 절대로 가짜 뉴스 좀 말하지 말라고. 그 가짜 뉴스를 예를 들면 밀방이 있는데 이게 쪽난샨 선생이 말했는 건데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마시면 요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사스 예방제라 해가지고 빤란根이라는 게 있어요. 빤란根거기에다가 식초를 훈제로 해가 식초 냄새를 쏘아서 먹으면 이 병이 낫는다라고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올리는 거죠. 올리기가 왜 됩니까? 올리니까 이거 가짜뉴스들이 퍼지니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또 달라들어서 하겠죠. 중국이나 한국에도 가짜뉴스 이런 쪽에 이성있을 때 만드는 사람, 중국에도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년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년놈들. 이런 인간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왕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들 전부 다 걸렸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자, 그래서 이분이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말을 했는데 저는 중국에 사스가 200일 가까이 갔다고 하잖아요. 7개월 정도.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7개월 정도 더 이상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전에 잡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그 이유는 일단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쪽난샹이 했는 말이 뭐냐면 10일에서 14일 정도가 아주 좋은 격리된 채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잠복기가 이 시간이면 전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발병된 사람들이 있으면 이때 뭐 발병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은 모르겠지만 격리한 상태에서 발병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약간 경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때 계속 제때에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병이 있는 사람들은 제때에 치료해줘가 낫고 병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그냥 끝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크게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은 대전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격리를 잘 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 대신 뭐예요? 조치는 취해야 된다는 말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 병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간 숙주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 찾지는 못했답니다. 이 병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최초로 발견된 것은 일종의 박쥐에서 발견된 게 맞아요. 하지만 중간 숙주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답니다. 박쥐에서 했는데 박쥐에서 바로 사람한테 갔느냐 어떤 중간 숙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는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각 병원마다 전문가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중증 방면의 전문가들을 꼭 병원마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단순한 전염병성의 전문가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증 전문 의사들이 공통으로 노력해야지만 틀림없이 병자들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치료하는 사람 말고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열나는 것이 이 감염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게 열나는 것이 옛날에 사스 때도 그런데 이 열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공항이나 각 지역에서 열나는 것을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이 언제 최고조에 오를 것이냐 뭐 이 최고조에 오른다는 감염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인 예측은 하기가 쉽지는 않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不过我想应该在一周或者10天左右达到高峰.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일주 혹은 10일 정도 후가 최고조에 다다르지 않겠느냐. 그 최고에 다다르고 나면 더 대규모로 증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28일 소식인가 그래요. 28일 소식인가 29일 소식인가 하니까 2월 7, 8, 9, 10점 되겠죠.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정점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문가가 사스 현장에서 지휘했는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춘절 전에도 중국의 설날 우리나라도 설날이지만 전에도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데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강조한답니다.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그리고 특히나 우한 일대의 사람들은 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한 개인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통제에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到目前为止 아직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한 이 병의 대책, 이 병의 대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약물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개발 안 된 거죠. 사스 때도 이분이 직접 그 자리에서 연구와 치료를 통해서 알아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연구하는 의학 계통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아주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리고 현재에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기술들이 이미 아주 많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률은 절대로 더 높아지지 않고 사망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병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빨리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뭐 열이 난다든가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발견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뭐냐면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빨리 병자를 찾고 빨리 격리를 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애나 지금이나 전염병이 있었으면, 돌림병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격리했었죠. 그 마을에 사람 안 들어가게 하고 집들 불태우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효과는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게 무한은 원래 하나의 영웅적인 도시다. 뭐 영웅이 많이 낳는 모양입니다. 또 전국에 있는 국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무한은 틀림없이 이 난간을 뚫고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네요.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으로 좀 더 보고 제가 중국인들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절대로 더 크게 해가지고 엄청난 큰 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격리나 이런 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사람들은 격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다니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가장 많이 나이 많은,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또 뭐 있습니까?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골프장 안에 4명, 5명 왔다 나갔다 콜로. 그래도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얼마나 운동합니까? 그 다음 목욕탕, 맨날 첫날 가지고 헬스장. 이 병이 무서워도 헬스장 다 가잖아요. 이 병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뚱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옛날처럼 뭐 독재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통제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일이 더 크게 번지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중국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의학 기술도 그렇고. 중국에서 옛날에 외국으로 다 나갔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죠. 옛날에 돌아가신 뭡니까? 덩샤오핑. 내가 좋아하는 덩샤오핑은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 청년들, 중국의 공산주의라고 외국으로 나가는 청년들 붙잡지 않았어요. 왜? 덩샤오핑은 이야기했죠. 자들 나중에 되면 다 돌아온다고. 다 돌아왔습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 기술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공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국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공산주의 국가예요. 시진핑 주석이 통제 단계가 어떻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장기 집권에 포석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좋습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통제를 쫙 해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밖에 사람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스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면 통제가 잘 되고 있고, 사스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교육 효과가, 학습 효과가 있었다, 그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격리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중국의 의외로 나라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사람이 다 알겠지만 중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종난산 선생도 사스 때 험지에 들어가서 했다시피 이 사람들도 험지에 들어가서 일하고 목숨 내놓고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인민해방군들 중에서도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옛날에 태풍 오고 할 때 이 사람들 그런 면에서는 중국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고무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격리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 100일, 빠르면 150일, 100일, 150일, 뭐 늦으면 사스만큼 가더라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200일. 뭐 억수로 긴 이야기 같지만 지금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백신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국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전부 다 뭐 병 걸릴 만큼 나와주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뭐 어떤 나라입니까? 자꾸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가짜게 생각하는 유일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 보고 뗀놈이라 하고 일본 사람들 보고 쪽발이라 하고, 그죠?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이나 그들의 국가적인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니지만 다 좋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일본 안 좋아해요. 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내 말은. 그래서 곧 제 생각에는 이 병도 정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꼬라우스 정거도 그래 이제 마무리 지으면
우리 쌤한테 좀 거돌라 했는데 마무리 지으면은 뭐 마무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분들은 저는 정말 다시 한번 힘내서 반드시 이 위기를 넘어가기를 바라고, 중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반드시 건강하게 이 일에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감하게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국 분들도 절대로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이제